창업하기 전에 정책자금 받을 수 있나요?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 정말 궁금하시죠? 저희한테도 이런 문의가 하루에 수십 번씩 와요. 6년차 정책자금 컨설턴트로서 현장에서 본 그대로 과정 없이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대부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네이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정부 자금 1억 받는 방법, 창업하면 나라에서 2억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요. 솔직히 잘 모르면 와, 사업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나 보다 하실 거예요. 정책자금 문의 중에 30% 정도는 이렇게 다들 물어보세요. 팀장님, 음식점 창업하려는데 정책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한 지 이제 이틀 됐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요. 사업자는 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부족한데 혹시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어떻게 갚을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길을 걷다 보면 편의점, 치킨집, 피자집, 김밥집, 돈가스 이런 일식 전문점, 삼겹살집, 카페, 에스테틱 이 종류가 많은 점포조차도 체인점이 정말 엄청 많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 중에서 프랜차이즈가 제일 많은 나라래요. 미국이 3,000개, 일본이 1,300개인데 우리나라는 브랜드 수 자체만 6,000개에서 12,000개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인구수도 현저하게 적고 내수시장도 작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창업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라에서 몇천만 원씩 빌려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돈 누가 갚죠? 사업하고 돈 벌어서 갚으면 되죠 하시겠지만 그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요즘 개인회생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해요. 2025년에만 전국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약 15만 건이었고 이게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돈 벌어서 갚으려고 생각하겠죠. 근데 현실은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리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분들에게 나라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씩, 1억씩 지원해준다? 저 그러면 당장 4-5개 사업자 내가지고 몇 억씩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공짜 돈은 없다는 거예요. 나라 돈도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고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프랜차이즈 오픈하면서 아직 창업하지도 않았는데 나라에서 받을 돈이 있을까? 이건 애초에 접근 자체도 잘못됐고 방향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체인점만 얘기했지만 사실 어떤 개인 브랜드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지원을 할까요? 바로 이 업체한테 지원했을 때 살아남고 성장하고 나중에 세금도 더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여러 차례 심사하고 선별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가능성 높은 업종은 뭐냐? 현장에서 보면 대체로 이런 업종이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제조업, 뭔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곳, 설비 투자하고 사람 쓰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군 중 당연치사 1등군입니다. 둘째, IT 기술 개발 쪽, 웹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곳, 기술력 자체가 자산인 업종입니다.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K뷰티나 K드라마가 엄청 급부상하면서 컨텐츠부터 K화장품 제작, 수출 관련된 산업 분야도 정말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업종들이 왜 우선순위가 되냐? 성장 가능성이랑 고용, 기술 이 세 가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돈을 지원해줬을 때 그냥 소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남기고 키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물어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점인데요. 요식업 하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가 참 냉정한 게 음식점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폐업률이 많이 높고 생존율 자체도 좀 낮다고 합니다. 정책자금 심사할 때도 매출이 아무리 커도 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기금 쪽에서는 지원을 아예 안 해주려고 합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상권이 조금만 바뀌어도 매출에 영향이 많이 가고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나라 입장에서 여기 5천만 원 1억 지원을 해줬는데 살아남아서 갚아나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확률을 낮게 잡는 편이에요.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억을 갚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감이 오세요? 일반 직장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했을 때 1억 모으려면 100개월, 약 8년 4개월이 걸리거든요? 이건 이자 안 붙었을 때 얘기예요. 100만 원씩 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1억입니다. 1억이라는 돈이 정말 모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큰 액수인데요. 그런데 이걸 남한테 빌려서 사용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누가 공짜로 빌려주나요? 아니요. 우리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빌릴 때 이자를 치잖아요. 나라에서 절대 공짜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실제 정책자금이 많이 나가는 구조로 계산을 해보면 1억을 받을 때 연 3% 이자 그리고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많이 받습니다. 먼저 1년차 거치 기간인데요. 이때는 이자만 내요. 1년에 300만원, 한 달에 25만원. 원금이 까지는 게 아니라 이자만 매달 25만원씩 내는데 엄청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2년차부터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원금을 48개월에 나눠서 갚기 시작합니다. 원금만 매달 208만원 정도. 여기에 이자까지 붙어서 상환을 하면 거의 230만원에서 235만원 사이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게 됩니다. 갈수록 이자는 조금씩 줄지만 그래도 4년 동안 매달 210만원 안팎을 계속 내야 돼요. 근데 정책자금은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내가 3%로 받았어도 이게 3.5%, 4%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 만약에 5%로 올라간다. 그러면 250만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무서운 게 하나 더 남았죠. 바로 세금입니다. 네, 그래도 뭐 월에 1, 2천씩 매출 나오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출은 절대 전부 다 내 돈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다 빼고 남은 게 순이익이고 그 순이익에서 세금이 한번 또 빠집니다. 자, 월 매출 2천만원 하는 대표님 있다고 해볼게요. 1년이면 2억 4천만원이죠. 첫째,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겠죠. 식자재 원가 40% 잡으면 8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임대료 150만원, 알바 인건비 150만원, 공과금, 카드, 배달 수수료, 소모품, 잡비용 이런 거 300만원 포함. 여기까지 더하면 1,400만원이 나갔어요. 근데 매출의 70%죠? 그럼 남는 순이익이 6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죠? 사장님이 임대료 싼 데 자리 잡고 알바 한 명만 쓰면서 일을 하면 이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순이익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600만원도 온전히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세금이 빠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인데 우리 한 달에 600만원 정도 이익이 남으면 1년에 순이익 7,200만원입니다. 7,200만원이면 세율이 24%예요. 누진공세까지 빼면 1,150만원 정도.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종합소득세에 자동으로 10% 붙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약 115만원. 그리고 국민연금 2026년 요율이 9.5%예요. 약 684만원이죠. 2033년까지 요율이 13%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2026년 요율 7.19%. 소득분만 대략 518만원. 이거 다 더하면 약 2,470만원입니다. 근데 부가세는 여기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부가세가 뭐죠? 손님한테 받은 값에 이미 10%가 부가세죠. 애초에 내 돈이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커피를 내가 4,400원에 팔았다. 그러면 4,000원은 커피값이지만 400원은 부가세라는 거죠. 이거는 손님이 내야 될 걸 내가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대신 세금으로 내야 되는 돈입니다. 자, 보세요. 순이익 7,200만원 중에 세금이나 4대 보험 이런 것들 다 빼니까 세후로 남는 게 연 4,730만원. 월로 치면 약 394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이 3년차가 되면 진짜 엄청 급부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 2년 차에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장비 이런 것도 새로 사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환급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 처리가 1, 2년 차보다 줄어드는 3년 차부터는요, 세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세후에 실수령이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처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게 실질적으로 내 돈인지 아니면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통장에 몇천 찍혀있다고 좋은 차로 바꾸고 씀씀이 더 커지고 하다가 내년에 세금 정말 두드려 맞고 무너지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정책자금 5천, 1억 이런 게 보통 2년차 아니면 3년차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방금 전에 약 394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출 이자가 50만원, 60만원, 100만원씩 빠져나가면 실질적으로 정말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알바보다 돈을 더 못 벌어간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상 여기에 있어요. 가계 리스크는 100% 사장이 다 지는데 정작 제일 고생하고 제일 적게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심지어 순이익률이 이것보다 낮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매출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이 있는 순간 이건 진짜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폐업했던 사장님들한테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 대출금 상환하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돈을 벌어도 다 빚 갚는 데 쓰게 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아직 없는데 창업 전부터 빚을 5천, 1억 이렇게 지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말 체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즘 화폐 가치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 1억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업하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통장에 순수하게 1억이 찍혀 있는 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본인이 순수하게 벌어서 1억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냉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1년에 순수익 1억도 못 내는 상황인데 나라에서 나한테 5천, 1억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돈을 빌린다는 건 그만큼 갚을 능력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바로 기본적으로 매출이고 업력이고 사업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러면 창업 준비하는 사람은 답이 없나요? 싶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첫째, 창업 전에 무작정 정책자금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보다 더 필요한 건 내가 이걸로 정말 잘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입니다. 아직 감을 못 잡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표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인을 확실히 피드백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잘 선별해서 만나시는 게 중요하겠죠. 둘째, 작게라도 시작해서 매출이랑 업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정책자금은 대체로 매출이 나오고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빙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력 몇 개월, 매출 실적, 이게 여러분의 신용이 되는 거예요. 셋째, 자금이 필요하면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회수할지, 어떻게 상환할지 계획부터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가 아니고 설비 얼마, 한 달 운영자금 얼마, 몇 개월 안에 어떻게 회수, 이런 게 있어야 심사도 되고 무엇보다 대표님의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대표님들을 겁주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정책자금은 잘 쓰면 정말 좋은 지렛대가 될 수 있는데 준비 없이 쓰면 대표님의 인생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1억이라는 돈, 100만원씩 8년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 무게를 알고 접근하는 분과 모르고 접근하는 분들은 결과가 아예 달라질 겁니다. 6년 동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수천 명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돈을 받는 건 실력이 아니고 그 돈을 갚아내는 게 실력입니다. 돈부터 쫓지 말고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더라 이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부터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사업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영상 많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I 파트너스 여팀장 여바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